2024년 현재 이탈리아는 54개의 세계문화유산과 6개의 세계자연유산 등 60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세계 제1의 세계유산 보유국이다. 이 중 7개는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지정된 다국적 사이트이고 32개의 사이트를 잠정 목록에 올려놓고 있다. 발카모니카의 암각화는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기슭에 위치한 카모니카 계곡에 흩어져 있는 2,400여 개의 바위에 새겨져 있는 14만여 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각화로 구석기 시대의 그림부터 에트루리아 문명과 로마 제국 시대의 알파벳까지 있어 장구한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그림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으며 4세기부터는 기독교 세계의 중심지였다. 콜로세움, 판테온, 포로 로마노를 비롯한 고대의 주요 기념물과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건물이 많이 있는 곳으로 198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장 잘 알려진 세계문화유산이며 교황령인 바티칸을 포함한다.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교회와 도미니크 수도원은 15세기 후반에 지어졌다. 이 교회에 르네상스 예술의 걸작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벽화가 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상징이며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중요한 중심지로 이탈리아와 유럽의 건축과 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조토, 브루넬레스키, 보티첼리, 미켈란젤로와 같은 많은 예술가들의 활동 무대였다. 피렌체 대성당, 산타 크로체 대성당, 우피치 성, 피티 궁전 등의 유적이 있다. 베네치아는 5세기에 건국되어 10세기에 주요 해양 강국인 베네치아 공화국으로 발전하였다. 석호이 100개 이상의 섬에 지어졌으며 세인트 마크 대성당, 총독의 궁전, 수많은 교회와 다리와 같은 기념물이 있다. 피사의 두오모 광장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중세 건축 단지 중 하나이며 11세기에서 14세기까지의 4개의 걸작인 대성당, 세레당, 묘지 및 사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개발된 피사 로마네스크 양식은 다른 토스카나 도시에 영향을 미쳤다. 산 지미냐노 마을은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기에는 프란치제나 가도에 위치해 있어서 로마와 바티칸을 연결하는 가톨릭의 성지 순례지의 중간 지점이었다. 훌륭한 탑들의 도시로 알려진 이 마을에는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귀족 가문과 중산층 상류층이 지은 높은 탑 중 14개가 현재까지 남아있다. 마테라의 동굴 주거지와 암석교회는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동굴 주거지로 당시 사람들이 주변 지형과 생태계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생활한 모습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초기 구석기 시대부터이며 이후에 나타난 주거 흔적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중요한 단계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비첸차는 기원전 2세기경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건설되어
15세기 초부터 18세기 말까지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 아래 번성했다. 이곳에서 발생한 팔라디오 양식은 15세기의 활약한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건축물들에서 시작되었다. 팔라디오는 고대 로마의 유적을 연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저택을 비롯하여 독특한 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을 설계하였다. 팔라디오 양식의 건물은 베네토 지방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유럽과 북아메리카까지 확산되어 건축 예술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시에나는 피렌체와 도시 개발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던 중세 도시의 전형이다. 시에나는 12세기에서 15세기에 고딕 양식의 도시로 발전했으며 이러한 건축물들이 수세기 동안 보존되어 왔다. 캄포 광장을 중심으로 조성된 시에나는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고안된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나폴리는 기원전 470년경 그리스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 세워진 도시로 로마 공화국의 마그나 그레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으며 여러 왕가가 있었던 나폴리 왕국의 수도였다. 옛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13세기의 누오보성, 14세기의 산타키아라 성당과 17세기의 왕궁 같은 훌륭한 기념물이 풍부한 독특한 유적이다. 크레스피다다는 19세기와 20세기에 섬유 제조업체인 크레스트포로 크레스피의 인력을 위해 지어진 잘 보존된 회사 도시로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에 위치하고 있다. 회사 도시란 주로 19에서 20세기 초에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세워졌던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거주하는 도시로 이 마을에는 주거용 건물은 물론 클리닉, 학교, 극장 및 스포츠센터 등의 공공 편의시설도 모두 갖추어져 있고 일부 건물은 여전히 사용 중이다. 페라라는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주의 포강 하류에 위치한 도시이다. 13세기부터 에스테가의 후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르네상스 시대의 중요한 문화 중심지의 하나로 크게 번창하였다. 또 이때 포강 하류 삼각주가 매립되고 계획적인 도시 건설이 이루어져 유럽 최초의 근대 도시로 알려지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으며 특히 에스테성과 대성당이 유명하다. 몬테성은 13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에 의해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주 바리 부근에 축조된 성이다. 요새는 팔각형 모양을 띠고 있으며 요새 모서리에는 팔각형 모양의 탑이 있다. 요새 안에는 팔각형 모양의 안뜰이 있다. 중세 군사 건축물의 독특한 양식인 몬테성은 북유럽 시토회 고딕 양식, 이슬람 건축 양식, 고전 고대의 요소가 완벽하게 대칭적인 디자인으로 조화를 이룬 건축물이다. 트롤리는 풀리아 남부 지역에서 발견된 석회암 주거지로 선사시대의 건축 기술이 아직 이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이다. 트롤리에는 인접 들판에서 수집한 석회암들을 거칠게 가공한 석회암 슬라브를 네어쌓기 방식으로 쌓아 올린 지붕인 피라미드형, 원통형, 원추형 지붕이 있어 특징적이다. 알베로벨로 마을에는 1,500개 이상의 트롤리가 보존되어 있다.
라벤나는 5세기에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으며 8세기까지 비잔틴 제국의 중심지였다. 이곳에는 5세기와 6세기에 건축된 성당, 세례당, 영묘 등 초기 기독교의 독특한 8개의 건축물이 모여 있다. 이 건축물들은 그레코로만의 전통, 기독교의 도상학, 동서양의 양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성당과 영묘는 서양과 비잔틴 예술의 모티브를 혼합한 뛰어난 예술적 품질이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다. 로마 교황 비오 2세는 1459년 자신의 고향인 토스카나의 피엔차를 새롭게 바꾸기로 결정하고 건축가 베르나르도 로셀리노에게 설계를 맡겼다. 로셀리노는 르네상스 인본주의 개념을 도시 설계에 적용하여 비오 2세 광장으로 알려진 장려한 광장과 피콜로미니 궁, 보르자 궁과 외관은 정통 르네상스 양식이고 내부는 남부 독일 교회의 후기 고딕 양식인 독특한 대성당 등을 건축하였다. 카세르타 궁전단지는 18세기 중반 부르봉 왕조의 카를로스 3세가 지시하여 건설한 궁전 복합 단지이다. 베르사유 왕궁이나 마드리드에 있는 왕궁과 겨룰 만한 궁전을 짓고자 공원과 정원, 자연 숲지대, 사냥터, 실크 공장을 한데 모아 독특한 거대 궁전 단지를 조성했다. 이 궁전 단지는 자연을 제한하기보다는 자연을 융화하여 유형의 형태로 표현한 계몽주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잘 구현한 건축단지이다. (1562년에) 수도를 토리노로 이전한 사보이의 공작 에마누엘레 필리베르토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프로젝트는 이후 그의 후계자들이 이어나갔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가 설계하고 예술가들이 장식한 뛰어난 건축물 단지는 토리노의 사령 지역 내의 왕궁에서 주변 전원 지역까지 넓은 방사형으로 퍼져 있다. 파도바 식물원은 1545년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식물원이다. 식물원 가운데에는 세계를 상징하는 원 모양의 작은 땅이 있고 그 주변을 호수가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훗날 입구와 난간 장식 등의 건축적인 요소와 펌프, 온실 등 실용적인 요소가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원래의 레이아웃을 유지하고 있다. 칭크에테레와 포르토베네레 사이의 리고리아 해안은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 유적을 지닌 문화경관이다. 가파르고 척박한 토양을 극복하며 작은 마을들이 모여 이루어낸 주변 경관들이 과거 1000년을 이어 이 지역에 뿌리내리며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또한 해안에서 떨어진 세 개의 섬에는 초기 수도원 건물의 유적이 있습니다. (12세기의) 위대한 예술가인 란프랑코와 빌리겔무스가 건축한 웅장한 모데나 대성당은 초기 로마네스크 예술의 걸작이다. 특히 대성당의 광장인 피아차 그란데와 종탑인 톨의 치비카는 건축가들의 신념과 건축을 의뢰했던 카노사 왕조의 힘을 상징한다.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로마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주택들이 화산재에 묻혀버렸다. 이 지역은 18세기 중반부터 발굴되기 시작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상업도시 폼페이의 광막한 공간은 폼페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보존 상태가 좋은 휴양지 헤르쿨라네움의 유적과 대비를 이룬다. 한편 토레 아눈치아타의 오플론티스 저택의 벽화는 초기 로마 제국에 부유한 시민들이 향유한 호사스러운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아말피 해안은 뛰어난 경치와 생물의 다양성을 지닌 곳이다. 중세 초기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아말피와 라벨로 마을처럼 중요한 건축물과 예술 작품이 있는 마을들도 많이 있다. 이 지역 농촌 사람들은 저지대 비탈의 계단식 포도밭과 과수원에서부터 고지대 넓은 목초지까지 특유의 다양한 지형적 특성에 적응하여 토지를 지혜롭게 이용하였다. 아그리젠토 고고지구 또는 신전의 계곡은 시칠리아에 있는 고고학 유적지로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식민지로 건설된 후 지중해에서 가장 주도적인 도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웅장한 도리아 양식 신전에는 고대 도시를 지배한 그리스의 자부심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발굴된 유적을 통해 후기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도시 생활, 초기 기독교인들의 매장 풍습을 볼 수 있다. 유적의 지역이 평야와 과수원으로 덮여 오늘날에도 많은 유적들이 손상 없이 보존되어 있다. 빌라 로마나 델 카살레는 시칠리아에 있는 크고 정교한 고대 로마의 빌라로 서로마 제국 지방 경제의 근간은 빌라 로마나와 같은 대규모 사유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빌라 로마나는 이런 종류의 저택들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게 건축된 것으로 거의 모든 내부를 풍부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장식하고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모자이크 장식은 로마 제국 모자이크 중에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수 누락시 디 바루미니는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누락이라는 돌탑 형태의 유적으로 이와 유사한 것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독특한 유적이다. 누락이는 기원전 제2000년기 동안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특수한 종류의 방어용 구조물로 사르데냐 섬에 있다. 이 돌탑 구조물은 상부가 잘려진 원뿔 모양으로 내부에는 코베라치형 지붕이 있는 방이 있다. 500년경 카르타고의 영향력 속에서 확장된 바루미니에 있는 이 복합 구조물 단지는 선사시대 건축물로서 가장 정교하고 완전한 사례이다. 초기 로마 제국의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던 아퀼레이아는 5세기 중반 아틸라가 이끈 훈족에 의해 파괴되었다. 고대 로마 유적지로서는 가장 큰 규모인 아퀼레이아는 아직 많은 유적이 발굴되지 않은 채 지하에 묻혀 있다. 이곳의 총대주교 대성당은 4세기에 지어졌고 11세기와 14세기 사이에 재건되었는데 바닥면이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다. 이 성당은 중부 유럽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르비노는 이탈리아 중부 마르케주의 작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로 15세기에 문화의 전성기를 누린 곳이다. 당시 이탈리아와 여러 지역에서 온 예술가와 학자들은
이곳에서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으며 그 업적은 유럽 여러 지역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우르비노는 16세기부터 경제적 문화적으로 정체되기 시작한 덕분에 약 1세기 동안 누려왔던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문화를 변화 없이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남부 이탈리아의 칠렌토와 그 일대 지역은 선사시대에서 중세시대까지 주요 무역로로서 문화적 정치적 교류의 중심지였다. 동서로 뻗은 세 개의 산맥을 따라 있는 신전과 주거지는 당시의 역사적 발전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탁월한 문화 경관이다. 이 지역은 그리스 식민 도시들인 마그나 그라이키아와 토착민인 에트루리아인, 루카니아인이 세운 도시들 사이의 경계 지역에 있다. 고대부터 주요 도시였던 파에스툼과 벨리아의 유적도 이곳에서 발견되어 고대에 이루어진 문화 교류를 증언하고 있다. 로마 근교 티볼리에 있는 빌라 아드리아나는 2세기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건설한 고전주의 건축물이다. 이 유산은 이집트, 그리스, 로마의 건축 전통에서 가장 훌륭한 요소들을 결합시켜 이상 도시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 단지에는 주거용 및 레크리에이션 건물, 정원 및 수영장이 포함된다. 역사 도시 베로나는 기원전 1세기에 세워졌다. 13세기, 14세기 스칼리제르 가문의 지배하에서 번성하였으며 15에서 18세기에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일부로 명성을 떨쳤다. 베로나는 2000년 이상 끊임없이 발전해왔으며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수많은 기념물을 보존하고 있는 군사 요새의 뛰어난 사례이다. 에올리의 제도는 시칠리아 섬 북쪽 티레니아 해에 있는 화산섬으로 이뤄진 제도로 화산 활동으로 인한 섬의 생성과 파괴,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산 현상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18세기부터 연구된 이곳의 섬들은 두 가지 분화 유형인 강력한 폭발과 더불어 화산 쇠설물이 방출되는 불칸식 분화와 마그마가 수백 미터 상공으로 분출되는 스트롬볼리식 분화의 사례를 화산학 연구에 제공했으며 200년 이상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탈리아 중부의 구름 위에 건설된 중세 도시 아시시는 성 프란체스코가 태어난 곳이며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직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13세기에 건설된 성 프란체스코 성당은 상부 성당과 하부 성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성당에는 프란체스코 성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성당은 후기 중세의 많은 로마파와 토스카나파 화가들의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화가들은 치마부에 조토, 시모네 마르티니, 피에트로 로렌체티 등이 있다. 궁전과 정원으로 유명한 티볼리의 빌라 데스테는 르네상스 문화의 특징과 종합적인 모습을 가장 세련되게 보여주는 곳이다. 분수와 화려하게 장식된 연못 등을 비롯한 정원 안에 설치된 건축 요소들과 정원 자체의 독창적인 설계는 이곳을 16세기 이탈리아 정원의 독특한 본보기로 만들었다. 빌라 데스테는 최초의 경이로운 정원지였으며 유럽 정원의 발전을 이끈 초기 모델이었다.
시칠리아 섬 남동부에 있었던 8개 도시 칼타지로네, 밀리텔로, 발디, 카타니아, 모디카, 노토, 팔라촐로, 라구사, 시클리는 모두 1693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 후 옛 도시의 폐허 위에 혹은 그 근처의 도시를 재건하고 새롭게 조성했다. 수준 높은 예술과 건축 기술을 자랑하는 이 도시들은 재건 사업을 위한 집단적인 노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유행하던 후기 바로크 양식을 따르면서도 도시 계획과 건축에서는 새롭고 독특한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탈리아어로 신성한 산을 뜻하는 사크리 몬티는 16세기 후반과 17세기 동안 북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9개의 갈보리 또는 예배당 및 기타 시설로 구성된 신앙단지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성지 순례의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성지 순례는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순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순환이 일어났던 건물을 더 작은 규모로 떠올려 성지를 방문한 것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사크리 몬티는 상징적인 영적 의미와 더불어 언덕, 숲, 호수 등 주변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낸 훌륭한 솜씨로 인해 더욱 아름답다. 내부에는 벽화와 조각 등 중요 미술품이 보관되어 있다. 발도르차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 있는 넓은 계곡으로 발도르차의 경관은 시에나 내륙 농업지방의 일부가 14, 15세기에 도시 국가의 영토로 통합되었을 때 훌륭한 통치의 이상을 반영하고 미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설계하여 개발한 지역이다. 이곳은 원추형에 가까운 낮은 언덕 위에 요새화된 거주지가 있는 편평한 평원이 펼쳐져 있다. 이 풍경의 독특한 아름다움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이 그린 그림들은 잘 관리된 르네상스 농촌 풍경의 아름다움의 전형이 되었다. 이탈리아 중부 라치오주의 체르베테리와 타르퀴니아 두 도시에 있는 고대 에트루리아인 공동묘지는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 사이의 다양한 매장 풍습을 보여준다. 또한 900여 년간 지중해 북부의 최초의 도시 문명을 발전시킨 에트루리아 문화의 업적을 보여준다. 체르베테리 근처 공동묘지에 있는 수천 개의 무덤들은 거리와 작은 광장, 이웃이 모여있는 하나의 도시 구조와 같은 배치를 보인다. 유적은 암석을 깎아 만든 석실묘, 투물리, 바위에 조각을 한 세밀한 구조의 오두막이나 가옥 형태의 묘 등 3개의 양식으로 나뉜다. 또한 타르퀴니아의 대규모 공동묘지에는 바위를 깎아 만든 6,000개의 무덤들이 있다. 이 중에서 200개의 무덤은 채색묘로 유명하며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라쿠사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유서 깊은 도시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 중 코린토스 출신 그리스 이주민들이 창건하였다. 시라쿠사와 판탈리카 암석묘지는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요한 흔적이 남아있는 유산이다. 판탈리카의 암석묘지는 노천 채석장 근처에 5,000여 개의 바위를 쪼아 만든 무덤이다. 무덤의 대부분은 기원전 13세기에서 기원전 7세기에 만들어졌다. 이 무덤 외에도 판탈리카 지역에는 비잔틴 시대의 유적들도 남아있는데 특히 왕자의 궁전인 아나크토론의 궁전터가 눈에 띈다. 이탈리아 북부의 항구 도시 제노바의 르스트라다 누오보와 팔라치 데이롤리는
제노바 공화국의 경제력과 해상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건설된 유적이다. 이 유적은 유럽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통합적 도시개발 계획의 사례이다. 르스트라다 누오보라 불리는 새로운 길을 따라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의 궁전들이 들어섰다. 이 궁전과 고급 저택을 묶어 팔라치 데이 롤리라고 부른다. 팔라치 데이 롤리는 국가를 공식 방문하는 원수나 주요 인물들이 머물 수 있는 건물로 개인 저택을 공용화한 대표적 사례이다. 레티셔 철로는 알불라 베르니나 지역을 거쳐 스위스 알프스를 건너는 역사적인 두 개의 철로이다. 1904년에 개통된 알불라 철로는 길이 67km의 42개의 터널과 지붕이 있는 통로, 144개의 고가교와 교량을 갖추고 있으며 길이 61km의 베르니나 철로에는 13개의 터널과 지붕이 있는 통로, 52개의 고가교와 교량이 있다. 이 철로는 중부 알프스 마을들의 지역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한 것으로 기술 건축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멋진 경관을 만들어낸 훌륭한 사례이자 산악 지역의 삶에 중요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쳤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포 계곡에 있는 만토바와 사비오네타는 르네상스 도시 계획의 두 유형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이다. 로마 시대 건설된 만토바는 기존 도시를 재개발하고 확장한 도시인데 반해 32km 떨어진 사비오네타는 당대의 기상 도시 계획 이론을 실행하여 건설한 도시이다. 일반적으로 만토바의 배치는 불규칙하지만 균형 잡힌 부분들은 로마 시대 이후 건설된 도시의 성장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1세기에 지어진 원형 건물과 바로크 양식의 극장 등 많은 중세 건물들이 있다. 사비오네타는 16세기 후반 곤차가 가문이 지배한 단일 시대에 건설된 도시이며 도시 배치는 직각격자 배치로 되어 있다. 알프스 산맥의 일부인 북부 이탈리아의 돌로미티 산맥은 높이가 3,000m 이상인 봉우리가 18개 있고 총 면적은 141,903헥타르이다. 가파른 수직 절벽과 폭이 좁고 깊은 계곡이 길게 형성된 돌로미티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악 경관을 연출한다. 9개 지역이 연속된 이 유산은 뾰족한 꼭대기와 뾰족한 산봉우리, 암벽이 두드러지는 장엄한 경관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빙하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도 포함하고 있어 지형학으로 국제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화석 기록과 함께 중생대 탄산염 대지 시스템이 잘 보존되어 있는 가장 훌륭한 예의 하나이다. 몬테 산조르조는 스위스와 이탈리아에 걸쳐 있는 루가노 호수의 남쪽에 있는 산으로 숲으로 뒤덮인 피라미드 모양으로 2억 4,500만에서 2억 3천만 년 전의 트라이아스기의 해양생물 화석이 잘 보존되어 있다. 퇴적층에는 암초 때문에 바다에서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고립된 열대, 석호에 서식한 생물들의 기록이 담겨 있다. 파충류, 어류, 페류, 암모나이트, 극피동물, 갑각류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물이 이 석호에서 번성하였다. 석호가 육지와 가까웠기 때문에 육지에서 발견되는 파충류, 곤충, 식물 화석 등도 풍부하게 남아있다. 스위스 쪽 부분은 2003년에 등재되었고 2010년에 이탈리아 부분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이탈리아 랑고바르드 유적지는
이탈리아 반도의 전역에 있는 요새, 교회, 수도원 등의 중요 건축물이 있는 7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들은 롬바르드족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보여준다. 롬바르드족은 북유럽에서 내려와 6세기, 8세기까지 이탈리아의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며 고대 로마의 유산, 기독교 정신, 비잔틴의 영향력, 게르만족의 북유럽 유산 등의 문화를 융합하였는데 이 일련의 유산은 롬바르드족이 특히 수도원 운동을 지지하면서 중세 유럽의 기독교 정신과 문화 발달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는 연속 유산이다. 알프스 주변의 선사시대 호상가옥은 111개의 작은 유적들로 이루어진 연속 유산이다. 이들 가옥은 물속에 기둥을 세워 수면 위로 떠받치도록 건축한 집들로 기원전 5000년부터 기원전 500년까지 알프스와 주변의 호숫가, 강변, 습지 등에 건축된 유적이다. 발굴된 일부 유적에서는 알프스 산맥 지역의 신석기와 청동기 생활상과 지역 사회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유물이 나왔다. 이 호상가옥은 전체 111개 유적 가운데 56개가 스위스에, 19개가 이탈리아에 있으며 나머지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에 있다. 토스카나 지방 전역에 흩어져 있는 총 12채의 빌라와 2곳의 플레저 가든은 예술 후원을 통해 근대 유럽 문화에 영향을 미쳤던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시칠리아 섬의 동쪽 해안에 있는 에트나 산은 지중해의 섬에 있는 산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성층 화산이다. 에트나 산의 화산 폭발 역사는 5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런 화산 활동에 관한 내용은 최소 2700년 이상 기록으로 전해졌다. 거의 쉼없이 계속되는 에트나 산의 폭발 활동은 화산학과 지구물리학을 비롯하여 다른 지구과학 학문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피에몬테의 포도밭 경관 유산에는 탁월한 경관을 자랑하는 서로 다른 특징의 와인 생산지역 5곳이 있으며 포도밭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나 이탈리아 역사에서도 상징적이며 중요한 장소인 카보우르 성이 있다. 이 유산은 이탈리아 피에몬테의 남부, 포강과 리구리아 아펜니노산 사이에 위치하며 수세기에 걸쳐 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징이었던 포도, 재배 및 와인 제조와 관련된 기술적, 경제적 전체 과정을 포괄한다. 시칠리아 섬의 북쪽 연안에 있는 팔레르모시에는 12세기 시칠리아 왕국 시대의 노르만 족이 세운 체팔로 대성당과 몰레알레 대성당이 있다. 이 유산은 두 대성당과 함께 궁전 2채, 교회 3채와 성당 1채, 다리 1개 등 9개의 민간 건축물 및 종교 건축물로 구성된 연속 유산이다. 이 유산은 서양과 이슬람, 비잔틴 문화가 사회문화적 융합, 발전된 대표적인 사례임과 동시에 연원과 종교를 달리하는 무슬림, 비잔틴, 라틴, 유대, 롬바르드, 프랑스 등 다양한 인종이 이곳에서 상호 공존하며 풍요로운 결실을 맺은 증거를 간직하고 있다.
18개, 유럽 국가의 94개 지역이 공동으로 등재된 고대 너도 밤나무 숲은 빙하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인 육상 생태계의 회복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다양한 자연환경이 교차하는 북반구의 너도 밤나무의 분포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장소이다. 2007년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의 카르파티아 원시 너도 밤나무 숲으로 처음 등재된 이래 점차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이탈리아는 2017년에 추가되었다. 베네치아 방어시설은 베네치아 공화국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시기인 16세기부터 17세기 동안에 건축된 방어시설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에서부터 동쪽의 아드리아해 연안까지 1000km가 넘는 지역 곳곳에 분포해 있는 6개의 유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타토 다 테라는 북서쪽의 유럽 열강으로부터 공화국을 보호하는 방어시설이며 스타토 다 마르는 아드리아해에서 레반트 지역으로 이르는 항로와 항구를 보호하는 방어시설이었다. 이 유산은 넓은 영토에 걸쳐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 베네치아 공화국의 근대적인 군사문화의 탁월한 증거이다. 이브레아는 이탈리아 북서부 토리노에 1908년 카밀로 올리베티가 설립한 산업도시로 올리베티사는 타자기와 기계식 계산기, 데스크톱 컴퓨터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었다. 이브레아의 도시 형태와 건축물은 아드리아노 올리베티의 지시에 따라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들과 도시계획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계되었다. 이브레아에는 제조업용 건물, 관리용 건물, 사회복지용 건물, 주거용 건물이 있는데 아드리아노 올리베티가 1945년에 출간한 책 공동체의 정치적 규범을 기반으로 1947년 이브레아에서 창시된 공동체 운동의 이상을 실현한 도시이다. 따라서 산업도시 이브레아는 기계 산업에서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되는 산업 및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20세기의 도시 발전 및 건축 이론을 대표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코넬리아노와 발도비아데네의 프로세코 언덕은 경사가 40에서 45도 쌓인 이상의 가파른 구릉인 독특한 호그백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가파른 경사면을 땅의 윤곽을 따라 조성한 칠리온이 계단식 밭으로 조성하고 벨루세라라고 알려진 특이한 농법을 적용하여 독특한 포도밭 경관을 이루었다. 유럽의 대온천 마을들은 1700년 즈음부터 1930년대까지 절정에 달했던 유럽의 온천 현상에 대한 탁월한 증거를 간직하고 있는 유럽 7개국 11개 도시의 온천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몬테카티니 테르메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 동북부 베네토주 파도바 구시가지 중심부의 8개 건물 단지에 있는 프레스코 연작화들은 14세기 한 세기에 걸쳐 지오토를 시작으로 여러 화가들이 이룬 회화사의 중요한 화풍의 발전을 보여준다. 파도바의 프레스코 연작화는 기능이 다른 건물들에서 다양한 후원자들을 위해 여러 화가들이 남긴 작품이지만 스타일과 내용에서 일정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포르티코는 건물 입구로 이어지는 현관 또는 건물에서 확대된 주랑을 의미하는데 볼로냐의 포르티코 연소규사는 12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볼로냐 시에 위치한 여러 포르티코와 주변 건축 지역의 앙상블로서 총 12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길이는 62km에 이른다. 일부 포르티코는 나무로 지어졌지만 석재나 벽돌로 지어진 경우도 있고 일부는 콘크리트로 보강되기도 하였으며 도로, 광장, 길, 보도의 한쪽을 덮거나 양쪽을 덮는 식으로 건축되어 있다. 포르티코는 기상 조건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통로이자 상인들이 영업하는 자리로도 쓰인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낸 위대한 도시적 장치로 볼로냐의 중요한 문화 및 건축 유산이다. 아펜닌 오산맥은 이탈리아 반도를 종단하는 긴 산맥으로 크게 북부, 중부, 남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북부 아펜니노 산맥의 이 유산은 잘 보존되고 광범위한 증발성 카르스트 지형으로 동굴 밀도가 매우 높아 비교적 작은 지역에 900개가 넘는 동굴이 있다. 16세기에 학술 연구가 시작된 세계 최초이자 가장 잘 연구된 증발암 카르스트로 동굴에는 다양한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고 희귀광물이 포함되어 있다. (800km가) 넘는 비아 아피아는 고대 로마인이 건설한 주요 도로 중 가장 오래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로이다. 로마와 브린디시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기원전 312년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 건설되고 개발되었으며 원래는 동쪽과 소아시아로 진군하는 군사 정복을 위한 전략적 도로로 구상되었다. 나중에 비아 아피아는 연결된 도시가 성장하고 새로운 정착지가 생겨 농업 생산과 무역이 용이해졌다. 로마 엔지니어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며 개선문, 목욕탕, 원형 극장 및 대성당, 수로, 운하, 다리 및 공공분수를 포함한 방대한 일련의 기념비적 구조물을 보여준다.